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넌 우리 가족을 속였어. 거짓말쟁이.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 더 이상 엄마의 이기심을 참을 수 없어요. 이 날카로운 말들이 제 귀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어요. 66세의 나이에 이런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 이름은 최정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아픔과 화해의 여정이에요.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우리 집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작은 며느리 세영이와의 갈등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뜻밖의 감동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제 행동에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추석을 며칠 앞둔 9월 초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미 가을의 정취로 물들어 있었어요. 단풍나무 잎사귀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죠. 저는 그해 추석도 늘 그랬듯 온 가족이 제 집에 모이기로 한 것에 대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집안 곳곳을 정리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 상쾌한 가을 공기를 들이마시며 커튼을 새로 갈아 달았죠. 햇살에 비친 하얀 커튼이 나풀거리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거실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과일들을 탁자 위에 예쁘게 담아 놓았어요. 사과, 배, 포도, 색색의 과일들이 가을의 풍성함을 한껏 뽐내고 있었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는데 그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어요. 방 안에는 레몬그라스 향초를 켜두었는데 그 은은한 향기가 제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거리도 준비해 두었죠. 쿠키, 사탕, 초콜릿.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큰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은이는 언제나처럼 열심히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현우는 집 근처에 살고 있어서 자주 들러주곤 했죠. 작은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세영이도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도윤이 부부는 조금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어요.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현우의 딸 민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도윤이의 아들 준호는 올해 유치원에 들어갔더라고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자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현우가 들고 온 선물 상자, 지은이의 화사한 원피스, 도윤이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 순간 세영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팔에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걱정과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하필 명절에?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의심이 우리 가족을 어떤 혼란 속으로 밀어넣게 될지. 세영이의 깁스를 보고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죠. 따스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도윤이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의 말이 제 귀에는 변명처럼 들렸어요. 어머니, 세영이가 며칠 전에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해요. 그 말의 겉으로는 아이고, 괜찮아. 몸 조심해야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도 지은이만 고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집 안에 감돌기 시작했어요. 거실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마저 갑자기 흐려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의 표정에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죠. 현우는 어색한 듯 헛기침을 했고 지은이는 불안한 듯 저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지은이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항상 성실한 지은이와는 달리 세영이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거실을 힐끗거렸어요.
세영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도윤이는 그런 세영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점점 커져갔어요. 부엌에서 칼질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왜 세영이는 저렇게 무심한 걸까?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죠. 도마 위에서 채소를 다지는 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지가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어요. 할머니, 세영이 이모 많이 아파요? 그 순수한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래. 많이 아프대. 우리가 잘 돌봐줘야지.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민지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죠. 식탁에 음식을 차리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이 즐거워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자꾸 올라왔죠. 식탁 위에 놓인 찬들이 평소보다 맛없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대화가 들리지 않았어요. 시선은 자꾸 세영이에게로 향했죠. 깁스한 팔로 휴대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며 음식을 먹는 모습, 모든 게 이상해 보였어요. 세영아, 다친 팔은 괜찮니? 그런데 왼손으로 참 잘하더라.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어조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모두의 시선이 저와 세영이에게 집중되었어요. 세영이가 살짝 당황한 듯 답했어요. 연습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 말에 도윤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다친 사람한테 그러시면 좀. 순간 화가 났지만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커져갔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세영이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식구들은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왠지 거슬리게 들렸죠. 특히 세영이의 웃음소리가 유독 신경 쓰였어요. 정말 팔이 아픈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괴로웠죠.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우연히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나 괜찮아. 어머니가 조금 예민하신 것 같아. 걱정 마.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민하다고? 내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내가 정말 그렇게 보였던 걸까? 아니면 세영이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걸까?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조용히 부엌 쪽으로 다가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세영이가 깁스를 푼 채로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이게 뭐야? 다친 척을 한 거였어?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마치 가슴 속에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바로 따지고 들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모든 걸 밝혀야겠어. 그렇게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세영이의 평소 행동들, 명절 때마다 보여준 태도들,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차가움이 제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죠. 이제 곧 아침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과 함께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도 끝나게 될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틱톡, 틱톡. 마치 폭탄의 시한장치처럼 느껴졌죠. 이제 곧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이 온 몸을 감쌌어요. 아침이 밝아오면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 소리가 상쾌하게 들렸겠지만 그날만큼은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아침이 밝았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여들었죠. 저는 밤새 잠을 설치며 다진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아침 햇살과는 대조적으로 제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어요.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현우의 피곤해 보이는 눈, 지은이의 긴장된 표정, 도윤이의 무심한 듯한 모습, 그리고 세영이는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세영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깁스를 푼 걸 내가 봤다.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도윤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은이는 당황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현우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세영이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제가 가로막았어요. 뭐가 아니라는 거야? 밤에 냉장고에서 음료수 마시는 거 다 봤어. 깁스도 없이. 그 순간 도윤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세영이 정말 다쳤어요. 어제 잠깐 풀었다고 해서 거짓말이라뇨?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속에 빠진 것처럼 감정이 요동쳤죠. 너까지 이러면 어쩌니? 내 와이프가 우리 가족을 기만했다고. 집안일 안 하려고 깁스한 거 아니야? 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보이세요? 전 정말 다쳤어요. 그냥 잠깐 불편해서. 그 순간 거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따뜻한 국의 김이 서서히 사그라들며 우리 가족의 관계도 함께 식어가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과는 달리 우리 집 안은 먹구름이 가득 낀 것 같았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잠깐 진정하세요. 우리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과 오해가 한꺼번에 폭발했죠.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화산이 터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 너한테는 항상 불편한 게 많지. 명절 때마다 이런 식이잖아. 지은이는 항상 열심히 하는데 넌 왜 그러니? 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치 봄비처럼 조용히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보며 제 마음 한 구석이 아파왔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도윤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항상 세영이를 못마땅하게 보시는 거죠? 저도 이제 지쳤어요. 우리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마치 제 가슴 속에 있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 가봐. 너희 맘대로 해. 큰아들 현우와 지은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시는 건 좀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가족들이 하나둘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갑자기 집 안이 너무나 조용해졌어요. 그 정적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가족들이 떠난 후 집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어요.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만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세영이가 앉아있던 자리의 온기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창밖으로 들리던 새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야. 내가 옳았어. 세영이의 태도가 문제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 낀 것 같았어요. 거실을 서성이며 아까 있었던 일을 계속 곱씹었죠. 세영이의 울먹이는 목소리, 도윤이의 분노에 찬 눈빛, 현우의 실망스러운 표정,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식탁을 정리하면서 세영이가 좋아하던 반찬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득 세영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났죠. 그때 세영이는 얼마나 열심히 저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는지 그 모습이 떠오르자 가슴이 아파왔어요. 난 그저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집 전통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중얼거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깨달았죠. 제가 지키려 했던 전통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후회와 혼란은 더욱 깊어갔어요.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항상 시끌벅적하던 식탁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죠. 젓가락으로 밥을 뒤적이다 문득 세영이가 좋아하던 반찬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제서야 세영이의 취향과 노력을 한 번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TV를 켜봤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제 고독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TV를 끄고 앨범을 꺼내 보게 됐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의 돌잔치, 명절 가족 사진. 그 속에서 세영이의 모습을 찾아보았죠. 세영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어색해하던 모습, 명절 때마다 열심히 도우려 했던 모습, 그리고 제가 그런 세영이를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어요. 제 고집과 편견으로 인해 세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한밤중에 일어나 세영이와 도윤이의 옛날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결혼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후회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확인했지만 그저 통신사의 광고 문자였죠. 그 실망감에 더욱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 안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크게 들렸어요.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제 죄책감을 더욱 키우는 것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한층 더 늙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그동안 제 고집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새삼 깨달았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그렇게 저의 고독한 성찰의 시간은 계속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가족들과의 연락은 없었어요.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지만 문자 한 통 없는 화면만 저를 반겼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잘못한 것만도 아닌데 왜 연락 한 통 없지?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분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초조함이 커져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 가족도 저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걸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 확인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실망스러운 결과뿐이었죠. 한 번은 현우에게 용기 내어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 잘 지내니?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아프던지 집 안 곳곳에 가족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도윤이가 좋아하던 커피잔, 세영이가 선물해준 화분,
손주들의 장난감들,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끊임없는 후회와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죠.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정희 씨, 큰아들네가 이사 가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요? 현우가 이사를 말도 없이? 아이고, 모르셨구나.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이웃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게 말도 없이 떠나다니 정말 날 버린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은 것만 같았어요. 그 후로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어요. 냉장고엔 상한 음식들만 가득했고 설거지통에는 며칠째 씻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갔죠.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라디오를 들어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새영이가 나타나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미워해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는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죠. 내가 그렇게 보였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집안은 더욱 어수선해졌어요. 청소할 의욕도 없었고 빨래도 쌓여만 갔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죠. 가끔 밖에 나가 산책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도윤이네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발걸음이 멈춰졌죠. 집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서곤 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집에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쯤 온 집안이 분주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죠.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올해는 다들 어디서 명절을 보내려나. 밤이면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걸 보며 가족들 생각을 했죠. 그들도 지금 이 별들을 보고 있을까? 혹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밥맛이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밤엔 불면증에 시달렸죠.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대로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죠. 겨우 일어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봐요. 잘 쉬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죠. 선생님, 제가 다 망쳤어요. 우리 가족을. 의사 선생님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전화기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날 용서해 줄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하지만 약으로는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 안의 모든 것이 더욱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한숨만 나왔죠. 지난 명절에 찍은 사진이에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가족들의 방을 둘러보았어요. 현우의 방에 남아있는 어릴 적 장난감들, 도윤이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만년필. 이 모든 게 제게는 고문 같았어요. 가족의 흔적은 있지만 정작 그들은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 아래 벤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손주들과 자주 앉아 있던 자리죠. 지금은 그저 쓸쓸한 가을바람만 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현재의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 가슴이 아팠어요. 밤이 되자 집 안은 더욱 적막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로 그 고요함을 깨려 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았죠. 결국 모든 걸 끄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잠들기 전
핸드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현우에게 문자를 보내봤어요. 현우야, 엄마야, 잘 지내니?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아프던지.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도윤이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었죠. 읽었음이라는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가슴을 조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음성사서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남겼어요. 세영아, 엄마야, 미안해. 지은이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긴 편지였죠. 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편지를 보낼 주소를 몰랐어요. 결국 편지는 제 서랍 속에 고이 접어넣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고 창밖의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현재의 제 모습 같아 가슴이 아팠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현우네 집 근처까지 갔어요. 멀리서 현우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았죠. 달라진 게 없어 보였지만 왠지 더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다 돌아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세영이가 좋아하던 꽃집을 지나쳤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죠.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를 샀어요. 언젠가 세영이에게 줄 수 있겠지 라는 희망을 품고서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꼭 우리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적으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켜나갔어요. 한 달이 넘게 지났어요. 그동안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갔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로 시작했지만 매일 밤 실망으로 잠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큰아들 현우였죠. 엄마, 이번에 다 같이 모여요. 추석이잖아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될까? 나 때문에 다들 상처받았을 텐데. 현우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어요. 엄마,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기쁨, 후회, 안도감,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이래선 안 돼.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간호사를 불렀죠. 퇴원하고 싶어요.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해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직 회복이 덜 되셨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죠. 손주들 선물도 샀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불안했죠. 다들 날 용서해 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집 안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세영이와 도윤이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세영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죠. 그때 세영이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손주들의 장난감도 정리했어요. 민지가 좋아하던 인형, 준호의 레고 블록,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소중한 보물 같았어요.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을 거야. 이번엔 꼭 잘해야지. 부엌에서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도윤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현우가 즐겨 먹던 불고기. 요리를 하면서 문득 세영이에게 레시피를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엔 꼭 물어봐야지.
세영이의 요리 비법도 거울 앞에 서서 연습도 해봤어요. 세영아, 정말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다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가족들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웠죠. 그렇게 하루하루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어요. 이번엔 꼭 달라져야 한다는 결심,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채워갔죠. 드디어 당일, 현관벨이 울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문 앞에 서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현우, 지은, 도윤, 그리고 세영.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죠.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다들 조용히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했어요. 특히 세영아, 내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세영이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기다려, 세영아. 내가 다 말할게. 눈물을 삼키며 이어갔어요. 난 항상 며느리들에게 무언가를 바랐어. 완벽한 며느리, 우리 집안의 전통을 따르는 며느리.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도윤이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어요. 어머니, 저희도 잘못이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죠. 아니야, 도윤아, 이건 다 엄마 잘못이야.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난 너희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방식만 고집했어. 특히 세영이를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봤지. 세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도 제 행동이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깁스를 풀고 있던 건 정말 잠깐 불편해서였어요.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아니야, 세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세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믿지 못했던 거야. 늘 의심부터 했지. 내 노력을 알아주지 못해 미안해. 현우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하기만 했죠. 지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죄송해요. 그 순간 작은 손이 제 무릎을 건드렸어요. 현우의 딸 민지였죠. 할머니, 울지 마요. 민지가 안아줄게요. 민지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니 그동안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들 정말 고마워. 흐느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도윤이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어머니. 우리 모두 노력해봐요. 세영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를 배워보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나도 내게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지은이도 힘을 보태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같이 운동 다녀볼까요? 요가 수업이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해볼게. 너희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물론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될 순 없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또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연락했죠. 얘들아, 이번 명절엔 어떻게 할까? 다들 시간 되면 모이면 좋겠는데. 세영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모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뭐 도와줄 일 있을까? 지은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세영이 언니네 가서 같이 준비해요. 그렇게 우리는 세영이네 집에 모였어요.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죠. 손주들은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어요. 식사 중에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난 정말 행복해.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도윤이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우리도 행복해요. 예전의 갈등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세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많이 변하셨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들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 덕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물론 가끔은 의견 차이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걸 터놓고 이야기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하면서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로 다른 점이 있고 때론 갈등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존중하는 태도예요.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족을 잃을 뻔한 경험을 하면서 깨달았죠. 며느리들에게 바랄 게 있다면 꼭 우리 집안의 전통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아들들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아들이 아니라 그저 때때로 연락하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가족의 소중함,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 이 모든 걸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부디 늦기 전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에 인색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